어서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이곳은 제가 살고 있는 마당,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어제 엄청 한파, 오늘 아침까지 영하 10도, 11도 이렇게 되었고요. 내일부터는 조금씩 다시 날씨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해가 이렇게 뜨니까 또 동네가 또 예뻐 보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나무는 일단 오늘 영상의 주제는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 조금 회생 방안,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 이야기하고, 이제 저는 원래 그런 영상을 하려고 하고, 저는 원래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나무 키우면서 그냥 아주 평화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네, 3월부터 거의 11월까지 거의 전쟁을 치르듯이 1년을 살지만, 그 바쁘고 몸이 막 엄청 힘든 와중에도 마음속에선 굉장히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 농업 그리고 귀농 그리고 그 창업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이야기해 주신 거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단 지금 30대에 들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농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정책에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이 농업은 안 돼, 이거는 저는 좀 반대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해가 떠가지고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저는 이제 농사 완전 비수기인 시기인데 집에서 삽목 요런 나무들 복사하는 일이에요. 나무까지 잘라가지고 흙에 딱 꽂고 온도수도 맞추면 뿌리가 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보면은 청년 후계농이라고 하면은 다들 망했어요, 빚냈어요, 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진짜 제 가장 진짜 가까운 친구들은 약간 꼬드기기도 했거든요. 물론 꼬드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렇다. 사실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 저는 그 덕분에 사실 되게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을 했고, 지금 이제 이렇게 관상수 정원식물을 재배하는 거 하나 하고, 내년에는 식량 콩 재배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꽤나 큰 면적이고, 내년 이제 올해죠. 올해 콩 7,000평까지 하면 거의 면적이 거의 한 15,000평이 넘는 면적을 제가 재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돈으로 따지면 성공했다라고 못하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크게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이런 나무들 일식 공급이 많아지고 수요가 적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그리고 이런 묘목들도 그렇고 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부끄럽긴 하지만, 사실 그래서 얼마 벌었어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제가 말하는 성공은 누군가가 제 나무를 찾고 그 사람이 다시 찾거나 주변에 소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사실 이 묘목 같은 경우에는 완판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거의 이제 기존에 있는 거는 사실 물량이 이제 모자라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좀 많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거 너무 제 얘기가 길어지는데, 일단은 잘 되고 있다. 이거 어려운 거 하나하나 딱 지켰거든요. 쉬운 말인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정직함, 고민 많이 돼요. 하다 보면 이거 살짝 부실한데 너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맨날 그 흔들림 속에서도 그래 진짜 우량만 하자 해가지고 되게 많이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되게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고요. 무조건 다 망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건 아니다. 요 나무들도 요새 판매 어렵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숨통이 많이 트인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렇다, 무조건 농업하면 다 망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정책이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청년 후계농에 대해서 지금 큰 문제는, 다시 한번 지난 영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꽤나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화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덧대어 말하면, 지금 왜 제가 좀 워딩을 좀 세게 한 것도 좀 잘못이십니다. 청년 후계농 사기입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기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 거기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말이 좀 너무 세긴 했어요. 근데 사기라고 표현이 좀 심하면 심했지만, 사실 맞다고 하면 또 맞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어떤 분이 또 굉장히 좋은 대안도 내놔주셨습니다. 그럼 일단은 청년 후계농 선정이 되고 자금 확정될 때까지 직장을 다녀라, 이런 전 대안에 대한 이야기 너무 감사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건, 청년 후계농에 합격이 됐는데 1년 내에
직장 다 그만두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 박탈되거든요. 그 자격이. 그래서 1년 안에는 꼭 내려와야 돼요. 이게 자금이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그 전업농이라고 해서 그냥 직업을 그러니까 진짜 농사만 전업으로 시작해야 되는 게 1년 이내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일단 높으신 분들께서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영상에 막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문제 의식을 했으면 너무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피해 보시는 분들 피해 없게 그리고 이미 피해 보신 분들 다 보상이 되어야 되고, 이미 뭐 됐는데 자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아예 융자 그냥 다 포기하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그 사람들이 계속 농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제 얼굴이 좀 부담스러우면 좀 화면 전환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화면 전환할게요. 네. 지금 이 나무만 계속 찍고 있는데 이 나무 잘 보면 진짜 이쁘죠? 네, 눈이 오잖아요. 눈꽃이 펴요. 네, 진짜 이쁩니다. 그래서 딱 예쁜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나무고요. 이 나무가 지금 아주 싸다. 저 말고도 저 주변에 이런 나무를 기르시는 분들 보면 살짝 물어보세요. 그러면 엄청 그 가까운 곳에 사는 게 최고 좋거든요. 아주 지금 아마 지금이 가장 싼 지금 예전에 어마어마하게 비쌌지만 지금 아주 저렴한 나무고요.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홍보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에메랄드 그린 조경할 때 기가 막힙니다. 네. 그리고요. 이어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청년 후계농 정책이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없어질까봐 또 겁도 나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청년 후계농의 그 정책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제 사실 융자는 거의 활용을 못했습니다. 거의 이제 바우처, 그리고 대신에 이제 농지 은행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본 케이스예요. 여전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문제들이 진짜 많은데, 화면 전환해서 얼굴 보고 나아가야 될 문제들이 진짜 많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청년 후계농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 이 문제가 이렇게 이슈가 되고 뜯어 고친다면 제대로 고쳐야 된다. 현재의 문제는 예산은 한정적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너무 많은 사람을 뽑기 때문에 다달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많고, 융자 신청하는 사람 예전에 했던 사람들 밀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던 거죠. 이게 그래서 누군가를 막 이 정부 탓 저 정부 탓 욕하기보다 전 정부에서 하던 걸 이제 이번에 이동하고 그 담당자가 바뀌고 뭐 그런 과정이 있고 현재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믿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뜯어 고쳤으면 좋겠냐, 제 소신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반발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일단 이 청년 후계농이라고 하는 이 정책 자체가 도시에서 사는 청년들을 시골로 많이 와서 시골을 좀 활성화시키고 뭔가 좀 시골 유입, 이게 목적이고, 젊은 그리고 오랫동안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지금 일단 대출이 막힌 사람들 이거부터 하고, 올해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올해 또 5,000명을 모집하잖아요. 일단 올해는 조금 줄여서 받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들 올해 딱 선정이 됐는데 1년 이내에 전업농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아니면 자격 유예를 좀 더 해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급한 사람들 급한 불을 끄고 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 제 생각이에요. 네, 일단 굉장히 지금 젊은이들이 시골로 농촌으로 와서 새로운 농업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 기조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농촌이나 농업에 대한 간접 경험이 하나도 없는 지금 30대, 20대 친구들은 월 300만 원씩 3년 동안 줄게 해도 고민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간접 경험이, 저도 이제 주변의 친구들을 막 이거 진짜 좋다고 도시 생활에서 굉장히 불행한 친구들한테 진짜 불행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얘기를 하거든요. 뭐 미래가 없거나 뭐 그런 그런 되게 엄청 적극적으로 꼬셨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내려와야 된다. 애들 서울에서 키워서 다 먹는 거 너도 알지 않냐? 여기 와가지고 막 이렇게 꼬셨지만 그게 쉽사리 되지 않는 이유는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기 시골에 살아보지 않고 경험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뭐 정책 그거 좋아. 근데 나 갔는데 뭐 아무 완전 미지의 세계, 약간 아프리카 같은 그 정도 수준인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시에 산 사람들은 정책이 뭘고를 떠나서 내려오기가 진짜 엄청난 용기가 있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 후계농의 주 혜택자들이 누구인가? 과연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청년들의 비율이 얼마인가? 아니면 굳이 이 청년 후계농 자격이 아니었어도 농사 지을 사람들이 하는 건가?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기존에 이제 농사를 아버지가 짓고 있고 그걸 이어받는 친구들이 청년 후계농인 경우, 그 이어받는 친구들은 다 청년 후계농이거든요. 근데 과연 그 친구들한테 막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그 친구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간절한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뭔 말이요 도대체. 그래, 한번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연령이 39세까지인데 사실 20대 30대가 뭔가 이렇게 하기엔 굉장히 좀 이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청년이라는 말을 해서 뭐 도시에서는 청년 몇 살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시골에서 산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 동네에서 내려왔을 때 지금 농업에 맞게, 농촌에 맞게 농촌 기준 청년 나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저 청년회 가입을 했거든요. 저희 청년회 평균 연령이 60세가 조금 넘습니다. 65세까지인데 올해 70세까지로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를 했어요. 얘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지금 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60대라고 하면은 청년이네라는 소리를 진짜 합니다. 근데 60대라고 하면 약간 농담 삼아서 60대면 청년이지 이런 느낌이고, 50대다 진짜 청년이에요. 진짜로 그 어른들이 보는 체감, 약간 저 30대 후반인데 저랑 50대랑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저는 그래서 50대 후반까지를 청년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면 그 사람들 몇 년 안 짓고 은퇴해버리면 어떡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 굴러가는 거 보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기세로 따지면 80까지 일할 기세예요. 지금 뭐 이 시골에서 여기에서 80 이전에 힘들다고 큰 병 없는데 난 나이 먹었으니까 농사 안 지면 욕 먹습니다. 실제 넌 젊은 놈이 뭐 진짜로 그렇습니다. 70대인데 난 농사 이제 안 지려고 하면 게으르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50대 중반 후반이 내려온다고 해도 그분들 80대까지 전 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청년 유입하고 뭔 상관이야? 그분들도 일단 청년이라는 거고요. 50대들이 내려오거나 40대들이 내려오면 아들들이 같이 내려오고 딸들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들한테 이 미지의 세계로 일단 와라라고 해봤자 어차피 농사 지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나 나 원래 도시 가려고 했는데 그냥 농사 지을까 물론 이것도 중요한 효과가 있겠지만, 간접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은 너무 어려운데 아빠가 그거 정책 받아가지고 계속 주말마다 나 끌고 가, 근데 알바비 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분위기로 해서 젊은이들이 오히려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생각해서 시도를 했는데 우리 아빠는 좀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면서 지금의 그 내려온 50대 60 후반까지는 사실 좀 청년을 하기 애매할 수 있어요. 근데 50대까지는 청년으로 무조건 본다. 네, 조사를 한번 해보면 돼요. 설문조사 해보면 딱 됩니다. 그 여론조사, 청년을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읍면 지역의 면 단위 이하에서는 59까지는 청년이지,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실제로 도시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기왕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예 전면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보는 게 어떤가. 일단 급한 불을 끄고요. 지금 일단 큰 시도를 했던 청년들은 조금 자리를 잡을 수 있게까지 밀어주고, 이거 그리고 뭐 사람을 많이 뽑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적더라도 진짜 그렇게 큰맘 먹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좀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이도 조금 대폭 좀 늘려가지고 그분들이 결국에 자리를 잡으면 그분들 자녀들이 이거 그분들이 읽어놓은 거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분들은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보다 내 자식한테 내 기반을 만들어준다는 그 사명 있으면 또 열정 넘쳐가지고 엄청 열심히 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도 그러면 똑같이 그런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변화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또 얘기가 또 새는데
우리나라 농업이 저는 굉장히 선진 농업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봅니다. 기존의 뭐 중국 뭐 미국 이런 데가 선진 농업이라고 하지만 그곳은 대부분이 대량 생산 기계화 해가지고 막 가는 거 그거 위주로만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은퇴하는 세대나 지금 굉장히 다양한 농업이 우리나라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신라면과 떡볶이와 김 뭐 이런 우리나라 음식들이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농산물도 해외 수출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갑자기 이야기가 했습니다. 원래 제가 머릿속이 좀 꽃밭이라 대가리 꽃밭이 제 별명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조금 좀 잘 다듬어서 이런 피해가 없게끔 그렇게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해봤고요. 일단은 조금 숫자를 기존에 2,000명이었다가 5,000명으로 늘렸는데요. 저는 아예 1,000명으로 확 줄여가지고 정말 한 3차 기존에 이제 2차 면접까지 있었거든요. 1차 서류, 2차, 그럼 2차까지 되면 5년 안에 일단 넌 자금이 배정이 된 거야. 그러니까 5년 안에 써. 약간 요런 거라서 되게 좋았어요. 왜 5년 이내에 자금을 쓰게 수정을 했냐면 예전에 귀농귀촌 정책이 있을 때 이거 민원을 듣고 해결한 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신청될지 안 될지 모르고 신청 결과 3월에 발표돼가지고 10월 달까지 어떻게 그 사이에 땅 알아보고 땅 계약하고 땅 사 여기에 대한 대안이 그래 그러면 선정됐으니까 5년 안에 땅 계약하고 땅 사고 시설 계약하고 시설해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 일정 10월 달 안에 이 자금을 써야 된다는 일정에 쫓기다 보면 땅 사기 당하고요. 눈탱이 쓰고요. 약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5년이라는 굉장히 넉넉한 시간 줄 테니까 사기 당하지 말고 천천히 꼼꼼히 그 동네 임대로 일단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그 괜찮으면 그 동네 천천히 알아보고 사기 당하지 말고 땅 사 이거가 원래 취지였는데 지금 그 취지 역시도 없어졌잖아요. 그 취지는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진짜 저는 이제 귀농귀촌 자금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청창농 되게 좋은 조건은 못 받고 귀농귀촌으로 받았는데 조금 받았습니다. 네, 일부 받을 때 초조해지더라고. 이게 끝나간다. 10월 안에 끝내야 돼. 물론 이제 연장해가지고 다음에 그것까지 되는데 땅을 알아보고 하는 게 제 전재산, 제 엄청나게 큰 뭐 그런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단기간에 그렇게 아파트나 이런 거는 비슷비슷한 비교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지만 땅은 그렇지 않거든요. 같이 붙어 있는 땅인데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3배 이상, 4배 이상 날 수도 있고. 알아봐야 돼요. 그 동네도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 실패 사례가 적습니다. 그래서 한 게 선정되고 5년 이내에만 해라. 5년 동안의 시간을 주겠다. 그게 이제 많은 이제 댓글들을 보고 이제 느낀 게 왜 자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걸 한 게 문제다라고 하는데 이미 기존에는 청창농이 선정되는 순간 자금은 확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5년 안에 천천히 알아보고 사기 당하지 말고 천천히 사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바뀐 것 또한 좀 유감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피해만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피해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거 끝났다고 해서 그냥 지금의 룰대로 가는 건 아주 퇴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배정을 해서 천천히 해라. 투자를 천천히 해라라고 하는 거가 유지가 돼야 되고요. 사람이 너무 많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엘리트 정예 약간 굉장히 까다롭게 이 사람이 진짜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어떻게 융자금 상환을 할 거고 어떻게 얼마씩 할 건가를 진짜 꼼꼼하게 잘 조선 계획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까지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막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간절한 사람들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교육만 들으면 지금 다 되는 꼴이거든요. 미달이니까요. 아무튼 그거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아무튼 해결될 거라는 그걸 봐서 좀 마음은 좀 편안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잘 이야기는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걱정은 놓으시고 앞으로 이 부분도 좀 이렇게 해결하여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그냥 이거 나무 이 잡초 뜯는 거 영상이나 이거 나무까지 갖고 놀다기보다는 아무튼 이런 거 관찰하고 망했어요. 저 벌레 먹었습니다. 이런 유튜브를 저 소소한 기록을 하는 영상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김에 이 나무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많다.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하는 나무들 홍보도 좀 하고요. 이 청년 후계농이 진짜 잘 되면 저는
진짜 농업 선진국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저는 그 좀 또 국뽕도 살짝 있습니다. 전 외국을 진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진짜 조그만 나라예요. 크기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거든요. 근데 엄청난 농업 강국이고 네덜란드의 재벌 10, 탑 12 중에 5명이 다 농업인이에요. 근데 전 그 방향보다는 대농들이 대부분의 땅을 갖고 있는 규모보다는 작은 사람들이 다양한 작물들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 전 나중에 우리나라 지금 해외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비건 그 채식하는 그 서양 유럽, 미국 이런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먹는 야채는 다 똑같아요. 그분들한테 이 두릅 초장의 두릅 맛을 두릅 명이나물 우리나라에는 진짜 우리 수많은 진짜 우리의 그 지금은 물론 이제 농업화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우리 것들도 이렇게 수출 가능하다. 김 수출할 줄 누가 알았냐고. 김 모자라대요. 네, 아무튼 제가 이 광천김을 생산하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있는데요. 아무튼 이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기왕 이렇게 된 거 컨텐츠 몇 개 더 제작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전공도 안 한 농업 전공도 안 한 이 일개 하지만 상상력은 좀 풍부하거든요. 꽃밭이에요. 머릿속이 제 꽃밭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것들 좀 공유하겠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봉이었고요. 아무튼 조금 정신없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지난 영상에 너무 사기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실제로 당사자들은 진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하고요. 영상 마무리하면서 너무 길어졌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화면 전환할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나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삶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금 우리 댓글들을 보더라도 평소 같으면 안 그럴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아니면 너무 서로를 미워하고 약간 막 그렇게 비판만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청년 농업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거 문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다들 격려해주고 진짜 힘내라 이런 것들을 아니면 대안을 하거나 그런 걸 기대했었는데 그들에 대한 비판 막 껄껄거리고 무슨 팝콘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역시도 저는 막 비판하고 싶지 않고 지금 문화가 그렇다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나무를 짓냐면 이 나무를 키우면서 배운 게 한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사이사이가 좀 넓죠. 얘네들이 사이사이가 좁으면 어떻게 되냐면 둘이 경쟁을 합니다. 원래는 이 친구들도 조금 좁은 편이에요. 지금 이제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원래 수영은 조금 더 빵빵해야 되지만 이렇게 얄실하게 커버립니다. 네. 이 얘네들을 더 좁게 컸다. 진짜 막 삐죽하게 커요. 안 이쁘게 크거든요. 근데 결국에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연의 막 3m, 4m가 되잖아요. 얘네들은 나무 하나가 됩니다. 대는 두 개인데 나무가 하나같이 이 모양을 만들어요. 네. 결국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 막 서로 욕하고 그렇게 막 싸우고 그러고 있지만 언젠간 저는 얘네들 막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몸통 예세지고 막 서로 견제하지만 결국에 같은 나무잖아요.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좀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고봉이었습니다.